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요즘은 뭐 눈 뜨면 며칠 지나 있고 그러네요. 네. 최근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고 최근에 그 깡토님 책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요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있거든요. 이제 보고 있는데 내러티브와 넘버스 요 부분에 조금 좀 달리 보이는 면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매수 매도 참고만 해주시고 뭐 제가 좋다고 얘기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다 팔 수도 있거든요. 보통 다는 안 팔죠. 당연히 다는 안 파는데 근데 뭐 언제든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 매도는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원숭이가 나왔는데 주식의 기본만 생각하자고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판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 공포 구간인지 탐욕 구간인지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모를 느껴가지고 탐욕인 구간에서 매수해서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호가창을 많이 보고 나면 또 내동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 뭐 그저께,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내가 분석을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근데 바이오 다른 종목들도 막 봤을 때 사실 다른 종목들이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을 사실 찾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뭐 대형주 알테오젠이나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딜이 안 나와가지고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 있기는 한데 뭐 D&D 파마텍이나 보로노이나 또 뭐 있죠? 뭐 한올도 그렇고 뭐 오름, 에이프릴 다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익은 역시 시장이 주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시장 앞에는 항상 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미스터 마켓은 변덕을 부려가지고 우리한테 또 시련을 또 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뭐 사라고 코너가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손익비는 뭐가 제일 좋을까? 이제 요 코너는 제가 뭐 제 동생이나 동생은 없지만 제 지인들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물어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추천할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고 현 시점에서는 저는 펩트론을 원픽으로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때 딜이 나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20% 올랐었잖아요. 스쳐도 사망이다. 스쳐도 KO인데 실제로 진짜 뭐 턱이라든지 뭐 간장에 들어가는 유효타가 나온다면 이게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다른 종목들은 일정이 픽스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펩트론도 엄민용 애널리스트나 뭐 사측에서 그러니까 사측에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접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이번 달에는 뭔가 좋은 소식이 회사에서 소통을 할 거다.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내에 뭔가 있을 거라는 언급이 뭐 여기저기서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알테오젠도 신고가의 영역이고 D&D 파마텍도 최근에 너무 급상승을 하고 있고 보로노이 역시 마찬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신고가 부근이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펩트론이 너무 살만한 구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한 20-30% 정도 마이너스를 각오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그래도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보지만, 네. 현 시점에서는 뭐 다른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펩트론, D&D 파마텍, 보로노 이 세 종목이 좀 향후 다가올 이벤트들의 파급력이 되게 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여전히. 네. 알테오제는 뭐 계약이 당연히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아주 그게 막 30% 50%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게 갈기에는 조금 무거워졌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뭐랄까,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걸까요?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크고 잘 될 거라고 보지만, 12월에 이벤트가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너무 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은 타이밍 봐서 적립하는 종목. 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3.3% 빠졌더라고요. 사실 코스피 종목들은 잘 안 봐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고, 계속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 안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요 기간 동안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2.6%가 빠졌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아서 사실 체감을 잘 못했어요. 이거 정리하면서 좀 알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미국 달러는 환율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고, 유가는 60달러 부분 그대로고, 그 미국 경기를 판단할 때 요 카니발 주가도 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카니발도 4월에 이렇게 관세 때문에 쫙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한 2배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봐서는 경기 침체가 점점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고용률도 지금 안 좋죠. 네, 실업률 올라가고. 그래서 뭐 미국장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코스닥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하락 추세 있고. 자,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시가총액이 7.27조가 다시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6조였던 것 같은데 또 어느새 한 20% 정도 올라와서, 네, 30만 8천 원이 됐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조금 눌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고, 제가 차트는 잘 안 보는데 어쨌든 한 번씩 정리할 때 지금 요 며칠 만에 지금 차트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근데 되게 이쁜 거 같지 않나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11월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이 구간에서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거의 이제 30조가 됐네요. 네, 거의 신고가의 영역이고, 여기 보시면 거의 신고가의 영역이고, 요런 각도로 왔는데 이 추세를 따라가면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는 상승이 한번 다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르노이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엄청 큰 종목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KRX는 23만 4,500원에 마감하지 않았나 싶은데 넥스트장에서 조금 보합으로 빠진 것 같고, 뭐 너무 좋죠. 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계속 좀 낮은 채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금 각도를 세워서 올라가고 있죠. 네. 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로노이는 5일선을 타고 막 올라가네요. 네. 자, D&D 파마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조 42억인데 전체 시총은 4조라고 봐야 되죠. 4조가 됐네요. 와, 4조 좀 안 믿기는데. 그래도 5조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DD01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오른 그 시총을 DD01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뭐 그 정도 시총은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경고도 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신규 매수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죠.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2조 3,500억인데 사실 앞에 네 종목 알테오젠은 그냥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알테오젠을 빼면 앞에 세 종목이 너무 기대가 크다고 해야 될까? 제 관심을 많이 뺏고 있어서 요즘 공부가 조금 좀 소홀해지고 있거든요, 한올이. 그래서 그만큼 비중도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한올도 탄탄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뭐 이런 포지션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저한테. 그래서 요즘 다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깡토님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뭐 2016년인가 17년에 100억 부자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뭐 약간의 시련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내러티브와 넘버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미래 전망만 가진 내러티브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전 마진이 부족하며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과 분위기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크게 상승해도 크게 하락해도 어색하지 않다. 다시 한번 볼게요. 크게 상승해도 크게 하락해도 어색하지 않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투자 난이도가 높다. 수급과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한다. 어제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 종목이다.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지 않나요? 항상 빠르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시장을 선도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 투자에 망설여지는 이유다. 투자는 수익률이 아닌 수익금이 중요하다. 아무리 빠르고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해도 포트폴리오상 비중을 싣지 못한다면 계좌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중을 늘리면 큰 변동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내러티브와 넘버스가 적당히 교차가 되어야 한다. 그 내러티브가 그냥 드림 같은 거죠. 시장의 기대감. 이 종목이 얼마나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내러티브고 넘버스는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탄탄하고 이상적인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은 뭐 ADC, SC 뭐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내년이지만 그러고 이제 키트루다 SC 실적이 계속 쌓여갈 거고 기존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항목들이 임상에 들어가고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이제 실적이 가시권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넘버스로 찍힐 거고 그러고 다가오는 계약들은 이제 내러티브가 돼가지고 특히 ADC, SC는 좀 강한 내러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알테오젠은 무거워지긴 했지만 이제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둘 다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책을 더 읽어보면 내러티브 종목들을 매매하곤 하는데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매일 바쁘게 추적 관찰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택하면 되겠지만 아니라면 저평가 가치주를 싼 가격에 사서 평균 회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 뭐 요런 가치 투자 종목 요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 투자에선 넘버스를 기반으로 적당한 내러티브를 더할 때 가장 효율이 좋다. 내러티브가 스토리죠. 네. 시대 정신을 가진 PDR이 높은 종목, 꿈의 크기가 큰 종목.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위에 5개가 비중이 크고 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토모큐브, 프로티나 여기에다가 뭐 오름도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고 에이프릴도 많이 올랐고 뭐 앱클론도 그렇고 기타 등등 저기 또 뭐 있을까? GI 이노베이션
뭐 퓨처캠, 사실 다른 종목들은 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뭐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하고 토모큐브하고 프로티나에는 비중을 그렇게 못 실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실적 얘기도 한번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 위의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스몰 캡이잖아요. 스몰 캡. 다 큐력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 죄송한데 제가 시총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조 언더고 막 진행이 많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내러티브와 넘버스,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러티브가 센 종목이죠. AI가 돼 있고 PPI라고 하는 뭐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제대로 편승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넘버가 어떻게 찍힐 것이라는 그런 딱 명확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중을 좀 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이 좋고, 뭐 유동성 장세에서 내러티브가 센 종목이 이제 탄력 있게 막 몇 배씩 오르긴 하는데, 반대로 이게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측면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뭐 한 3, 4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종목도 3, 40%가 뭐 한 2, 3주 안에도 빠질 수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알테오젠이 그렇게 빠졌던 것처럼. 근데 그때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특정 부분을 믿고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내러티브만 있는 종목들은 그게 그 좀 더 기쁜 마음에 더 사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주식에서는 그 밑에 구간에서 수익을 잘 내신 분들이 무조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못하는 거고요. 뭐 프로티나 두세 배 수익 나신 분도 있고, 뭐 에이프릴, 앱클론, 뭐 오름 다 너무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 요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펩트론도 넘버스가 예상이 되잖아요. 1912하고 펩트론하고 계약이 나오면 5에서 뭐 그 CDMO까지 한 7% 정도 받는다고 치면, 저기 뭐냐,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40조가 팔리고 여기서 뭐 한 80%만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죠? 3.32조에 7%면 한 2조, 영업이익이 한 2조 찍히는 거잖아요. 그냥 러프하게. 그러면 멀티플 10만 해도 20조고 적어도 10조는 가겠지. 뭐 이런 좀 넘버즈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D&D 파마텍도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넘버즈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조금 멀리 있기는 하지만 GD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최근에 조금 요 넘버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톰큐브는 회사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넘버즈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가늠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명확해지면 저는 1조나 2조 더 비싼 구간에서 사더라도 그거를 좀 이제 확인이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5천억 미만에서 뭐 1조, 2조까지 요 구간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이제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요걸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름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TPD가 있고 이제 DAC, 뭐 ADC처럼 이제 DAC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글로벌 선두주자라서 뭐 버텍스나 또 어디였지? 기술 수출을 두 군데 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일상을 막 하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났고, 근데 이게 진짜로 차세대 모달리티로서 기술이 좋다면 저는 일상 결과 보고 뭐 이상이 좋을 것 같고, 기회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뭐 20조 갈 기업이면 뭐 저는 4, 5조에서 뭐 일상 결과 보고 뭐 이상 초기 데이터 보고 그때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는 내가 까불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쉬움이 이렇게 많이 올라도 별 아쉬움이 없기는 하거든요. 제가 잘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내러티브와 넘버스 요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에이프릴 같은 경우도 뭐 TD 결과가 유효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뭐 그래도 또 막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클론 같은 경우도 헬리우스가 3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암 1차 치료제 거기 갔을 때 7천억 로열티가 7천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위암 1차 치료제 다른 약들하고 또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이해가 못하고 요 구간에선 잘 못한다는 거지, 이때까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책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네. 조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내러티브와 넘버스 측면에서 바이오 주식을 좀 구별해서 보는 것. 네. 그래서 넘버스 제일 센 거는 보로노이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현태 대표님이 VRN 11이 잘 됐을 때 뭐 10조가 아니고 막 3, 40조 이 매출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사실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VRN 11은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목표를 한번 되뇌이고 가야지 또 저도 한번 다짐을 하게 되니까,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짜 슈퍼개미가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다시 목표를 되뇌이고 가고, 뭐 슈퍼개미가 아니더라도 뭐 1억, 5억, 10억, 뭐 20억, 30억, 40억 다 되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저는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뭐 요 책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았고, 네. 김동 원장님이나 요 책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에서 스터디다, 스터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스터디한 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인데 저희 애들이 좀 잘 시간이라서 좀 말소리를 좀 작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코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한 주도 뭐 계속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펩트론이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